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장수 리스크라고 아시죠? 네. 사실 뭘 아는 척 그렇게 했는데. 자신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 65세 이후에 의료비로 쓰이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 5,100만 원, 여성은 얼마일까요? 뭐 비슷하겠죠? 6,800만 원. 더 많네? 좀 많잖아요. 우리 보면 어머님들이 더 병원 많이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거든. 네. 간호사님 잘 하시잖아요. 네. 자, 정말 평생 쓸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이때 쓴다는 건데 네. 강 박사님은 아직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저는 고혈압 약 먹고 있죠. 아, 드시고 그 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들어가죠. 아, 그것만? 네. 다른 건 없으시고요? 비타민도 먹어야 되죠. 네. 그리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그거는 약간 충치도 해야 되고. 충치돼야 되고 이도 네. 있고 이제 시작되셨다 그죠? 시작되죠. 예. 선인 씨는 아직까지 그런 건 전혀 뭐 아니겠다. 저는 건강한데 네. 이 돈을 6,800만 원이라는 돈을 네. 절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걱정인 것은 네. 집에 계시는 양반 그분한테 다 쓸까 봐 걱정입니다. 네. 요새 슬슬 40대가 넘으면서 네. 임플란트도 좀 시작됐죠. 벌써? 네, 맞아. 예, 네. 그리고 요것도 자주 하시니까 간 좀 안 좋아지셨죠. 네. 아우, 지난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또 맨날 기침하시죠. 네. 네, 안 좋습니다. 65세 이후에 남성, 여성 합해서 1억 2천입니다. 이 정도는 한 달에 보러로 든지 1년에. 평생? 그 65세 이후부터 쓰는 돈이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네. 보험을 많이 넣어놓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는 뭐 저희 거의 식구 같은 분입니다. 100년이든 1000년이든 가수 정정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정아 씨는 이름에서 뭔가 필요 좀 정정하잖아요. 뭐, 얼마나 이름 얘기하면 했네. 제 이름은 뭐 언제든지 근데 사실은- 정정합니다. 100년이든 1000년이든 사랑할 거야 가슴에 꼭 안고 사랑할 거야 소매기 대담방울 강아지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 박성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좀 낯선 전공 과목입니다. 네. 그죠? 예.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근데 이 청각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상당하다고요? 네, 상당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나이가 들면은 여러 질병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난청이 네네. 예, 대표적으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음흠. 근데 난청이 있으면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네. 이제 보청기를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청기가 금액이 좀 많이 비싸죠. 예, 예. 예. 보통은 한쪽이 평균적으로 150에서 200 정도 합니다. 양쪽 하면 2배죠. 제법 되네요.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 보청기를 하는 확률이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최근에는 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하면서 또 필요성도 많이 생기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보청기 수명이 네. 한번 뭐 착용하면 평생도록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 그때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예. 문제는 예전에는 한 70 정도 되시면 돌아가셨는데 예. 이제는 100세 시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보청기만 금액만 하더라도 이거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오, 진짜 그러네. 네. 예. 최근 들어서 5, 60대의 아직 한창 나이에 난청을 호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정성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실제로 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고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다고요? 예, 우리가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으로 정의하는데 네. 60에서 70세 사이에서는 한 40%, 네.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10명 중에 9명이 네. 난청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씩이요. 아무 예. 대부분. 그래서 흔히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 노인들에 오는 노인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 고도신단이네 지금. 저기 저는 요즘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 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 크게 좀 말해. 아, 직원이 제가 얘기했을 잘 안 때 들려가지고 크게 좀 말해. 그만큼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고 그렇잖아. 잘안 들린다. 네, 그런 잘안 경향이 좀 들린다. 있다. 방송 제목이 그러니까.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제목이 그러니까. 자,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톡박스 열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십시오. 노인성 난청이 이게 뭐뭇이 아니다. 뭐가 아닐까요? 자, 노인성 난청이 나이 탓이 아니다. 나이 탓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 뭘까? 그럼 뭔 탓이야?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게 네.
65세에서 70세 되신 분들이 오고 그리고 또 아이, 나이가 드시면 나이 거의 다 탓이 오신다는데 중요한데 네. 꼭 나이 탓만은 아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 말씀인가요? 네. 나이가 들수록 난청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확실한데요. 네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럼요. 네. 그 원인은 바로 네.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예. 네. 활성산소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우리 모두 활성산소를 두 눈으로 여러 번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뭐냐면 상체에 바르는 과산화수소. 네. 네. 그게 활성산소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음.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거품을 확 내면서 네. 균들을 다 죽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근데 균들이 죽을 때 아쉽게도 그 옆에 있는 정상 세포들도 일부 같이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만약에 우리 귀에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네. 당연히 귀가 파괴되고 청력이 나빠질 겁니다. 네. 네. 귀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이유는요. 대표적인 게 너무 큰 소리를 들으면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또 귀에 나쁜 여러 가지 약재, 네. 뭐 귀를 다쳤다, 집안 염증이 생겼다 생길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보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주범은 바로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예. 우리 몸에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고 장도 움직여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 공장을 뭐라 그러냐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게 에너지 공장입니다. 공장이면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원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입으로 먹는 음식물, 네. 두 번째는 코로 들이마시는 산소. 네. 그 두 개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공장 매연이 생기죠. 네. 그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공장 내열이 생겼다. 그렇죠. 예. 산소를 10을 마시면 그중에 네. 1이 활성산소로 변하고 네. 그게 과산화수소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또 귀에 쌓이면서 이제 청력을 조금씩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서 청력이 더 나쁘다 하는 보고가 있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청력이 나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활성산소에 노출된 기간이 길었다는 것뿐이지 그 나이 숫자 그 자체가 청력을 나쁘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그 삶의 패턴이다. 그럼 나이에 상관없이 빨리 귀가 좀 이렇게 예, 소리가 그렇죠. 들릴 수 있다는 걸 예,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요, 예. 지금 저기 요새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헤드폰을 쓰면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든요. 그 친구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것도 문제되죠. 큰 소리, 특히 85데시벨 이상의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교수님, 예. 85데시벨이 어느 정도 크기예요? 저희가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네. 그렇죠. 아? 소리 크기를 네. 우리 데시벨로 정의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속삭이는 소리 네. 30데시벨입니다. 속삭이는 게.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60데시벨. 아 지금 말씀하시는 보통의 게. 목소리가요. 그리고 고함을 크게 지르면 그게 한 90데시벨. 고함 크기죠. 예. 그래서 3, 6, 9 이렇게 이으시면 되는데. 네. 아니 그러면 제일 지금 여기서 위험한 분이 정정화 씨예요. 아유, 저희는 무대에서 음악 소리 뭐 빵빵하지 그렇죠. 또 이니어라고 네, 귀에 네. 끼는 그죠. 저기 반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죠. 그걸 끼고 하면은 되게 아, 저희는 평소 음악도 많이 그렇죠. 들을 거 이제 음악도 항상 듣고 있지만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 그 거의 스피커라 그러죠. 이게 그 무대 쪽이 아니라 객석을 향해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저희가 그걸 듣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노래를 해요. 제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네네. 그래야 그 소리가 돌아서 저한테 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랄까 섬세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하. 섬세한 오늘 소리. 주제가 딱 나왔네. 오, 섬세한 요건 좀 이따가 저희가 테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즐거워하십니다. 아,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에 좀 이렇게 딱 미기처럼 물어주신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딱 두 분 오늘 물었어요? 딱 왔어, 딱 왔어. 자, 근데 아까 지금 정정화 씨가 아까 교수님께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활성산소를 줄이면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느냐? 예. 그럼 어떻게 줄이는 거예요? 귀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큰 원인이 과도한 소음이라 그랬거든요. 네. 소음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노출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가능한 85데시벨, 90데시벨 이상 소리는 노출되지 않는 게 좋겠고 네. 혹시 노출되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노출된 다음에 조용한 곳에 와서 귀를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활성산소가 처리되면서 귀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85데시벨 이상의 좀 큰 콘서트장이 같다. 예.
그 보통 콘서트를 하면 2시간 이상이잖아요. 예, 이건 많이 노출돼 있는 건가요? 많이 노출된 거죠. 그런 눈빛으로 보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콘서트장을 제가 만든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노출된 다음에 충분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자꾸 잦아지면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청력이 나빠지는 거죠.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음이 예. 시끄러운 그러니까. 공장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은 그 꼭 이거 하셔야 되겠네. 예. 그래서 예. 박 교수님, 네. 그래서 지금 뭐 산업안전공단이나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85데시벨 이상이 사실 거의 카트라인 정도고 네. 90데시벨 이상 A 정도 되면 8시간 이상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일시적으로 청력 손상이 생깁니다. 네네. 예. 그래서 90데시벨에 8시간. 그래서 거기서 95데시벨 겨우 5데시벨 올라갔는데 네. 몇 시간 정도 노출되면 안 될까요? 반 시간. 그러니까 8시간에서 4시간? 4시간 정도 노출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소음 노출, 큰 소리 노출됐을 때 굉장히 이렇게 노출된 시간을 이렇게 문제가 많죠. 그런 거. 뭐 아파서가 아니라 이렇게 귀하고 시끄러운 수색이네. 곳에 있으면 귀가 진짜 멍멍할 때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저희가 미리부터 이 귀 건강을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 화면 보시면서 에휴 귀가 난청이야 대충 오는 거고 안 들리면 안 듣는 대로 살고 목소리 키우면 되지 하시는 분들 놀라 이게 그냥 그렇게 넘기실 질병이 아닙니다. 자 언제부터 그럼 청력 감소가 시작되는지 두 번째 토크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자, 나도 혹시 청력 감소 몇 살부터일까요? 몇 살? 자, 한 분씩. 뭐 20대부터라고 생각해요. 야, 누구 왜요? 맞추려고 넘어가는 거.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드폰 쓰고 음악을 큰 소리로 듣고 하니까. 그런 20대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 이유가 있네. 강 박사님. 아니,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맞춰야지. 40대. 40대. 네. 40대다. 선희 씨. 그래도 한 50대 정도 되면 20대, 이제 40대, 50대 나왔다. 네, 50대. 저도 50대 네, 한 표. 50대부터는 그죠. 조금 이제 가시더라고 기대 성력이 좀. 여기 정답이 있습니까? 자, 청력 감소가 몇 살부터? 30살부터. 30살부터. 너무 일찍이다. 나 30 할라 했거든. 20, 40, 50이라 30 할라 그랬는데 60 아쉽네. 하나 그랬지, 60. 아니 전 50 했잖아요. 아니 30살이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30살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네. 10대 때부터 음. 이미 청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와. 볼 수 있어요. 갓난 아기보다 네. 10대의 청력이 훨씬 더 나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요, 20Hz부터 2만 Hz까지인데 네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청소 연결 지나면서부터 고주파수부터 네. 점점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금방 헤르츠 말씀하셨잖아. 헤르츠 라디오 주파수 아니에요? 맞죠? 그죠? 헤르츠. 그 저희 파워 FM 99.9 9.9 메가헤르츠고요. 러브 FM 105.7 메가헤르츠입니다. 네. 헤르츠. 소리의 본질은요, 네. 바로 이 진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헤르츠라 그러죠. 1초에 진동한 횟수. 횟수요. 예. 자, 1헤르츠고요. 네. 2헤르츠, 3헤르츠입니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피아노의 도 있죠. 네. 그게 256헤르츠거든요. 네. 도 건반을 때리면 피아노 줄이 1초에 256회 진동을 하는 거죠. 그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들 고막이 초당 256회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네. 도 위에 또 높은 도가 있죠. 네. 한 옥타브 위에 네. 그건 2배입니다. 512헤르츠. 아. 또 올라가면 1024헤르츠. 네. 곡 진동이 곡 소리이고 네. 그걸 감지해 소리를 듣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기저막이라는 거 네. 진동의 한계가 있는데요. 20회 초당 20회부터 초당 2만 번까지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20Hz부터 2만 Hz까지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요즘 말하는 게 젊은 친구들 음악하고 네. 우리 성인가요 하는 사람들 음악하고 음역의 차이가 있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시벨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왜 우리 어르신들께서 성인가요를 좋아하시느냐? 가장 적당한 귀에 그러니까 잘 들리는 그 음역대를 네. 구사하는 게 성인가요래요. 한번 한 소절 불러주세요. 몰라. 난 손의 되게 끝에 땀방울까지. 요 소절을 그러니까 꽝꽝하는 이건 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저음도 거지. 잘 안 들리고 너무 고음도 잘 안 맞아. 들리는데 맞네. 그렇다. 혹시 아셨습니까 교수님 사실? 오늘 저도 와서 배우는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박 교수님 아셨어요? 저도 처음. 저희는 다 이렇게 아니 저도 솔직히 네.
좀 전에 박사님이 쭉 설명하실 때 조금 졸렸는데 언니가 나라라가 딱 들려. 딱 들려.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헤르츠 이게 저도 라디오에 근무하면서 이게 초당 흔들림이라는 게 진동순환 걸 몰랐거든요. 근데 2만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하긴 하네요. 그죠? 청력 감소가 근데 30살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벌써 지난 나이인데 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시작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있겠지. 네. 있겠지. 누구라도 있겠죠? 표현을 못하겠지. 저는 확실히 원장님, 저는 오늘 확실히 밝히고 싶어. 자, 그래서 조 원장님. 지나서 아니, 제가 진행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즉석 청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왜? 스튜디오에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예. 개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4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총 소리 4개 어떤 예. 어떤 소리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소리 네. 2만까지 들을 수 있다 그랬는데 네. 2만 헤르츠부터 네. 그다음에 16,000헤르츠, 네. 12,000헤르츠, 네. 8,000헤르츠까지 4가지가 준비했습니다. 안 들리는데 듣는다고 안 들리는데 들리냐고 진짜 아시죠? 자, 눈 감으시고 눈 감으세요. 다 눈 감고. 자, 준비. 첫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눈 감고 다들 눈 감고. 들리시는? 지나갔대. 아무 소리 안 났어. 아니 아무 소리 안 났어. 틀었대. 어. 안 들렸어요? 네. 20대들도 20대 3명도 못 들었다는데. 너 20대 3명도 못 잘했네. 들었대요. 자, 이만이고 그다음에 16,000요. 16,000 이건 한번 도전해봐야 됩니다. 20대들은 도전해봐야 돼요. 박 교수님, 예, 예. 정신 차리시고 자, 눈 감고 듣습니다. 눈 감고 자, 16,000 주세요. 들었어. 아 뭐예요? 담당 PD가 컷 하더라고. 그 소리 들었어. 소리 나왔어요? 못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20대도 못 들었다는데? 이건 문제인데. 아 이거 무슨 귀신에 홀린 기분입니다. 자, 이제 그럼 12,000 갑니다. 12,000은 교수님 12,000은 들어야 되잖아요. 12,000은 들려야 드릴 돼? 겁니다. 들리고 오케이. 예. 근데 작게라도 사실-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 네. 이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침 하던 거 좀 좀 조용하시라고 하고 옆에 아이들 조용하라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12,000 눈 감고 주세요. 손. 들려. 지금 두 분 들리고 두 분 안 들려요. 들린다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했잖아요. 안 들렸잖아. 박사님. 아유, 다시 해봐요. 다시. 뭘 다시. 다시 해도 결론은 똑같아. 똑같아요. 20대 세명 다 들었고 지금 박 교수님하고 네. 무슨 저도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정환 씨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 순수한 영혼 두 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 안 들리면 이거 주되는 거죠. 뭐 12,000은 네.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12,000 안 들어도 상관없다. 예. 좋아요. 그럼 근데- 8,000 도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 하면 발전까지 오케이, 그러면 하면서. 맨 마지막 남아있는 8,000. 예. 8,000은 한번 자. 이거 들려야 돼요. 들리면 좋죠. 12,000은 예. 들려야 된다니까. 자, 8,000. 감마사리만 크로즈업 해주세요. 제거하시에요. 감마사리만 크로즈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000, 8,000. 박사님, 네. 소리 나면 바로 드셔야 됩니다. 바로 드세요. 네, 소리 나면. 아싸. 네. 하나, 둘, 8,000. 근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던 장면은 옆에 있던 정환 씨도 나도 들린다. 저도 들었어요, 진짜. 12,000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우리 갓난 애기들처럼 2만헤르츠 소리도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다행한 것은요. 사람이 목소리로 내는 소리는 보통 3,500헤르츠 아래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3,500헤르츠 그 이하를 들을 수 있으면 사람 말을 알아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000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8,000을 잘 들으신다 그러면 네. 적어도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곧 보청기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8,000 이상의 소리는 전혀 못 들어도 네. 살아가는데 아무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하. 초기에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작될 거 아니에요. 천천히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나빠질 텐데 난청이라는 게 그 과연 초기에 그걸 알 수 없을까요? 보통 제일 처음 병원을 찾는 분들의 주 증상이 뭐냐면 작은 소리도 다 들리긴 하는데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게 제일 많고요. 그건 이해력의 부족 아닌가? 아니요, 그게 그건 다르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런 증상이 주변이 좀 시끌시끌할 때 네. 어디 뭐 외식을 한다, 뭐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신다.
그럴 때 그런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거죠. 예. 아 근데 이게 박 교수님 네. 소리가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네. 들리는데 네. 구분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우리가 이제 말에는 네. 자음이랑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아시죠? 그렇죠. 네. 모음은 아, 오, 우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음 쪽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시읍 발음, 히읗 발음, 아까 네. 자음이라는 부분은 고음 쪽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난청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저음은 좀 괜찮은데 네. 이게 고음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소리는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건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분별을 못 하겠다. 끝말이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하는데 아버님까지는 잘 들었는데 뒤에 히읗자 발음 이런 것들이 안 들리니까 자음이 자음이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예. 뭐라고 다시 되묻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물으시다가 또 안 들려. 또 안 들려. 알았다. 모르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끄러운데 네. 특히 시끄러운데 부분에 있어서는 자음 부분이 특히나 더 잘 안 들립니다. 소음에 묻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구나. 아까 자음이랑 모음 부분이 모음은 에너지가 좀 커요. 근데 자음은 에너지가 또 작아. 안 그래도 안 들리는데 작기 때문에 네. 시끄러운 데서 더 묻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못 알아듣는 저희 어르신 계신 분이 애기 이제 지금 뭐 하냐 그래서 얘 지금 자요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네. 뭐 어딜 가? 아니요 지금 애기 자요. 간다고? 그렇죠. 그런 잔다 경우가 간다 많죠. 예. 이런 게 좀 헷갈리시는 거야. 예. 예. 특히 교수님 전화기 소리 더 잘 안 들리죠? 맞습니다. 예. 오. 전화기가 고음인가요?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네. 우리가 자연으로 듣는 그 소리를 온전히 다 구현하지 못하거든요. 네. 아. 음질이 더 나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청력이 어느 정도 되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력이요. 강 박사님, 네. 저거 본인 시력을 아시죠? 네. 얼마입니까? 1점입니다. 아, 오, 양쪽 다.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전기 송신탑에 새가 보인다고. 그게 까마귀인지 비둘기를 보신대요. 까마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근데 그게 숫자는 그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보신대요. 지진이 있는지 없는지 박사님 청력은 얼마? 모릅니다.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본인 청력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청력은 이제 데시벨로 나타내는데 시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림이나 글자, 그죠? 청력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 네. 그게 청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속삭이는 소리가 30데시벨, 이렇게 잘 들리게 말하는 소리가 60데시벨, 고함을 크게 지르면 90데시벨, 네. 네. 그렇게 되죠. 보통 25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정상 청력으로 간주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10데시벨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40데시벨. 자랑하시고. 예. 표정이 나를 보고 좀 묻듯이 저 저렇게 진지하게 자랑하시는 분 처음 듣네요. 그래서- 봤어요. 10대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청력이 40데시벨을 넘게 되면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생기죠. 아니 정 박사님은 지금 귀 박사님이신데 예. 환자분들이 다 귀가 어두운 사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을 작게 하시면 환자분들이 정 짜증 나겠어요. 크게 이야기하시는데 잘 안 들려. 박사님 저는 잘 들리는데 지금 너무 잘 저희 들리는데 우리 다 잘 들려요 지금. 잘 들리는데 다 잘 소리 들려. 작게 하잖아요. 지금 다 잘 들려요. 가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럴 수도 있거든요. 네. 초기 증상. 네, 그죠. 저희 증상.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진료실에서? 예. 잘 네, 못 말을 작게 알아듣겠다고.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목소리가 커지죠 진료실에서. 요즘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네.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목이 자꾸 쉬고 그런 증상이 좀 있습니다. 저도 한 5년 전에요. 네. 아파트를 살 때 밤에 공사를 해요.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말도 안 무슨 되지. 밤에 공사를 두두두두두 이렇게 공사를 해요. 네. 이 밤에 저 사람들이 밤에 잠도 하지 않고 무슨 공사를 하나 그랬어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딱 반대로 누우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 공사 끝났구나 이제 그랬어요 속으로. 그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두두두두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정아 씨 귀에서 공사하고 있었구나. 그게 그 이명 아마 총이었었나 봐요. 이게 이명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청력이 나빠질수록 이명에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청력이 서서히 나빠진 사람들은 일부에서 이명을 느끼지만 청력을 갑자기 잃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명을 느끼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리는 귀를 통해 들어온 다음에 반대쪽 대뇌 청각 피질에서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청력이 떨어지면 뇌 입장에서는 소리가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그 잃어버린 소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리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이제 인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이제 이명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난청이 있는 사람은 그 난청이 있는 만큼 없는 소리인 이명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 주로 이제 바람 소리 같은 거죠. 바람 소리, 매미 소리,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랬거든. 아 진짜? 진짜로. 좀 무서워. 근데 저렇게 이명 좀 말씀하시니까 무서워. 예. 아 그랬어요? 오. 조금 커지면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고요. 또 짜증스럽고 심하면 수면 장애, 불면증까지.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그래서 이명이 아주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상이 심한 분들은 분명히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져서 네. 치료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청기. 네. 보청기. 네, 보청기도 이명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재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겠죠. 사실 귀에서 이명을 아예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는 증폭이잖아요. 네. 예, 주위에 있는 소리가 증폭되면서 자기 귀 안에 있는 소리가 좀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자폐되는 효과죠. 그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재활을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네네네. 무시하게끔. 네. 그런 재활 치료요법들이 있죠. 난청 때문에 인명이 생기신 분들은 그 효과가 있겠네요, 그죠? 소리가 이제 밖에서 오는 네. 소리가 커지니까 그렇죠. 안의 소리가 자꾸 상대적으로 네, 네.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명에 걸린 사람 나이가 좀 젊잖아요. 그런 분들 보청기를 하려고 안 할까요? 그렇지. 근데 그렇죠. 청력이 많이 나쁜 사람들에 한해서 보청기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청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면서 이명이 있는 분들이 꽤 많죠. 네. 근데 이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뇌에서 없는 소리를 새로 만드는 소리거든요. 네. 뇌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뇌가 피곤해지면 네. 이명 소리가 커지고요. 네. 뇌가 편안해지면 이명이 작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면 이명이 커지고요. 네.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고 몸이 덜 피곤하면 이명이 확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이명 조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귀하면은 교수님 어지럼증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관련된 어지럼증과 관련된 난청도 많이 있죠. 그런데 네. 우리가 흔히 겪는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청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게 보통 새벽에 잠 깨다가 집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극심 어지럼증. 네. 네. 그거 대부분은 이석증이라는 이석증. 병이거든요. 달팽이관 옆에 전정이라는 곳에 있는 이석이 네. 떨어져서 세방고리가 넘어가는 거죠. 네. 그거는 심각한 병이 절대 아닙니다. 네. 청력과도 무관하고요. 네. 네. 어지럼증 질환 중에 메니에르 병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지러우면서 청력이 같이 나빠지고 이명도 따라오는 병. 아우. 그것은 증상도 심할 뿐더러 방치하면은 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병에 한해서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토크박스네요. 세 번째 토크박스 열고 어떤 주제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치료 뭐하다. 박 교수님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박 교수님 뭘까요? 난성이 노인성 난청의 치료 예, 뭐하다. 그 가능 진료비가 비싸다. 진료비가 비싸다. 아 진료비가 진료비가 비싸다. 비싸다. 시급하든 뭘까요? 가능하다. 가능한 노인성 난청의 치료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뭐 보겠습니다. 네. 자, 뭡니까? 노인성 난청의 치료 불가능하다는데? 어머나. 불가능. 잠깐만. 그거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오늘 이 여태까지 말했던 게 너무 허무하게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하냐고요. 엄밀히 말해서 예. 근본적 치료는 불가능하다가 정답입니다. 왜냐 그러면 네. 노인성 난청은 달팽이관 속에 있는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신경세포, 정확히는 그걸 유모세포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게 손상되어서 생긴 질환입니다. 유모세포는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근본적 치료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손상된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 의학 기술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듣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의학 기술이 있습니까? 우선은 보청기인데요. 네. 예. 보청기는 쉽게 말하면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거든요. 네. 내귀의 스피커입니다. 그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청력을 아까 25 이내는 정상이고 90이 넘어가면 이제 농으로 표현합니다. 귀가 먹은 거죠. 그래서 청력이 40에서 70 사이 어렵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0점보다 좋은 청력이요. 네. 그런 청력인 분들은
보청기를 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박 교수님께서 좀 그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청기라는 걸 이제 듣게 되면은 이제 손상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지는 않지만 이제 보청기라는 소리를 통해 보청기라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폭된 소리가 와우의 이제 세포에 계속 증폭이 되면은 네. 그 부분이 더 이상 손상되는 부분을 이제 막을 수는 있겠죠. 네. 계속 그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적절한 어떤 증폭된 소리를 보청기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럼 뭐 어차피 치료도 안 되는 거. 제 말이에요. 혹시 마음 통한다? 어차피 치료도 안 되는 거. 불가능인데. 검사를 왜 받아야 되는데? 맞아. 돈 들여가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네, 삶의 질을 치료가 안 위해서 된다잖아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대화가. 네. 우리 아직 아무도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그걸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선은 가까운 가족과 대화가 안 되거든요. 친구를 만나도 대화할 수 없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집에만 계시죠. 집에만 있는데 소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집에 있는 내 친구 TV가 있지 않습니까? TV를 켰지만 TV도 알아듣기 어려워요. 책을 읽어볼까? 눈도 침침해서 책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있는 분들은요, 그대로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난청을 내. 치매는. 저희는 뭐 난청은 없지만 예를 들어 그 우울증이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많은 곳으로 제가 이사를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언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해? 무슨 말인지. 되게 적절한 도대체 비유다. 그죠? 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 기분일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난청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은 네. 안 예. 되죠. 안 네. 된다. 근데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에서 70데시벨 사이에는 보청 효과가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괜찮겠지 하다 50에서 60데시벨까지는 조금 크게 하면은 둘이 세 명 정도 얘기하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70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이제 보청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보청기 만족도가 한 80% 효과적인 부분에서 그 정도라고 하면은 70데시벨, 80데시벨 넘어가면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아주 비싼 거를 착용하더라도 못 듣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강박사님 근데 놀라운 게요. 네. 놀랄 게 진짜 없어요. 전 세계 보청기 시장의 규모가 무려 10조 원이거든요. 10조 원. 오, 10조. 문제는 앞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더 시장이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박 교수님?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네. 하면은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 비율은 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착용하는 사람이 7명, 8명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고령 사회가 되니까 네. 그 수는 더 늘어날 거고. 왜 그럴까요? 사실 보청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한쪽 하는데 한 100만 네,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가의 정부에서는 네. 작년 11월 달부터 네. 장애인, 청각 장애인일 경우에는 보조를? 최대 131만 원 정도. 청각 장애를 장애인일 경우, 네. 청각 장애가 2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네. 급수에 상관없이 네.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보통 150에서 200 사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뭐 보조 받고 본인 돈 조금만 보태면은 네. 보청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청각 장애까지 판정을 받으려면 기저가 많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데시벨 이상 네. 정도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한 65세 이상 이미 네. 노인이니까 네, 네. 한 65세 이상 정도 되면은 장애에 상관없이 기가 나쁘면은 네. 보청기를 좀 네. 해드렸을 때 보조금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발의를 지금 하시고 하고 계시거든요. 계시다. 네. 예. 그리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급수에 상관없이 네.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보청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렇다 쳐도 젊은 사람들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노래가 그랬어요? 그 가사가? 그래. 야 맞나요 언니? 야. 그래서 이게 보기에도 좀 그러고 네. 사실 가수 노사연 씨도 용기 있는 고백을 했잖아요.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를 끼고 노래를 하신다고. 그래요? 예,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을 하셨는데 왜냐면 그걸 하시면서 좀 그걸로 인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도 싫고 내가 그걸 끼면서 더 쳐다보는 시선도 싫고 하셔서 계속 숨기고 있다가 이분은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더 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불편하고. 미용도 미용이고 자존심이 네. 제가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노사연 씨가 언제부터 보청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뉴스를 들었어요. 네네. 근데 좀 됐나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죠. 몰랐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청기를 귀에 걸고 되게 컸었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귀 안에 쏙 들어가고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제작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예전에는 많이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보청기 이게 왜 소리가 너무 울린다라거나 소음이나 잡음이 난다 이렇게 좀 불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보청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장롱 뭐 보청기다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긴 했는데 네.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귀에 맞는 보청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귀가 예를 들어서 60, 70데시벨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저음은 좋고 고음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청기를 자기에 맞는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부분들을 했다면은 자기가 맞지 않아서 울리기만 하고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전문가가 보청기를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청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말소리를 증폭해야 되는데 뭐 웅소리만 그냥 증폭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처음 보청기를 딱 해드리고 잘 들리십니까 물어보면 잘 들려. 네네. 근데 시끄러워. 100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르신께서 그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조용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소리를 들으니 시끄러운 거죠. 네네. 암흑 속에 몇 시간 있다가 밝은 데 나오면 눈이 팍 부신 것처럼 같은 겁니다. 좋은 표현. 네. 보통 한 석 달만 계속 꾸준히 끼면 시끄러운 것을 되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간을 못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때려놓고 다니시는 그렇죠. 내놓고 다니시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격려하고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가족과 의료진의 격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소리가 왕왕 울려서 못 끼겠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떤 경우냐면 보청기를 할 때는 귓구멍을 완벽하게 막아야 됩니다. 소리가 새지 않도록. 오. 근데 귀를 막고 말을 하면 해보실래요? 그러면 안 들리니까 소리가 네, 머리에서 막 울려요, 왕왕. 네네. 귀를 막고 말을 하면. 네. 이런 걸 폐쇄 효과라 그러는데 네. 그게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요즘 어떤 게 있냐면 중위 이식, 보청기를 머리에 이식하는 겁니다. 네. 여기 뼈 뒤에 기계를 이식한 다음에 피부를 봉합하고 나서 그 바둑알 만한 기계를 탁 붙이면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면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울림 증상이 없고 소리도 훨씬 자연스럽고요. 또 뭐 머리맡에 있으니 밖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중위이식은 이런 장점도 많지만 소리를 많이 증폭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청력이 너무 나쁜 분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보청기 할 때 귀를 완전히 다 막아요? 귓구멍을 완벽하게 폐쇄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꽂으면 막히고요. 네. 이제 또 빼면 빠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픈 타입 아까 오픈 말씀하신 보청기를 완전히 막지 않고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폐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뚫어놓고 보청기는 이제 증폭은 증폭대로 시켜주는 네. 그런 어떤 또 보청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보청기를 통해서 이제 폐쇄 효과를 줄이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도 연구 중이네요. 보청기나 이 중위 이식을 하면은 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 청력이 70데시벨 이내여야만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 30점, 20점, 10점, 0점인 이런 청력들은 보청기나 중이식을 해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오. 그건 달팽이관의 기능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달팽이관을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체가 됩니까? 인공 달팽이관, 소위 인공 와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인공 와우. 와우. 예. 와우. 인공 달팽이관이죠. 네. 그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30점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건강한 분들이 많고 그만큼 청력이 많이 나빠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청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인공 와우 이식을 받고 청력을 회복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거는 그럼 수술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요 귀 뒤에 절개를 해서 네. 이 뼈 속에 인공 와우 기계를 이식을 하고요. 네. 한 달 지나면 피부가 다 아물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청기 모양 비슷한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 작은 장기알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네. 네. 그걸 여기다 붙이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몸속에 있던 달팽이관은 제거를 하고요. 달팽이관 속에
달팽이관에 구멍을 낸 다음에 그 속에 아주 가는 미세 전극들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신경을 자극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예. 정말 그거는 과학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생체를 인공 신장 우리 하잖아요. 신장 이식도 하지만은 근데 인공 와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발달입니다. 우리가 그 예민한 거.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소실된 감각 중에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청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시력을 완전히 소실했다. 회복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청력을 완전히 소실했을 때는 다행히도 이제 인공와우 이식을 하면 네.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인공 와우 네. 이식하고 나면 기분이 와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와우. 좋을 것 예.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 저기 한 30년 전에도 인공 와우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아주 발달 초기 단계가 돼가지고 효과 별로 없었거든요. 예. 지금은 효과가 많이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와우.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와우. 네. 뭐 어린 사람부터 어르신들까지 수술 받는 분들이 많지만 네. 일례를 보면 이제 난청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에 빠졌던 할아버님이 계시거든요. 네. 병원에 오시면 맨날 우는 거예요. 친구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 그래서 매번 사모님과 같이 병원을 오시다가 이제 아무도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수술 이후에는 이제 혼자 다니시는 거죠. 네. 병원에. 음. 그리고 나름 뭐 작은 일이지만 일도 하시고 네. 어. 예, 그렇게 회복들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 기능이 청각과 상당히 연관관계가 많으니까. 근데 일단 보청기가 너무 비싸. 그런데다가 이거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면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사실 그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지. 내가 그 힘들고 힘든 이식 수술에다가 값비싼 보청기를 안 해도 그냥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정아 씨가 오늘 자꾸 이런 캐릭터로 이렇게 보이시지만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송 보시는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특히 뭐 우리 부산에서 많이 보시면 경남에 계신 이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거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맞아. 다 귀 안 좋은데 나만 안 좋아도 그것도 이상해지거든. 그치. 그러잖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한다, 네. 대화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아주 적막해지거든요.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소통할 수 없고 아주 외톨이가 되고 우울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난청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중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는데 뒤에 차 그러니까, 소리라든지. 네, 차 소리 그죠? 들었고 그런 걸 기본적인 못 들으면 큰일 나시죠.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바로 네 번째 토크인데요. 이걸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토크 주제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가는 귀가 먹었다. 이런 위험이 급증하고 있대요. 치매 위험이 급증.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가뜩이나 이게 안 들리기도 한데 이 치매까지 온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분명히 많은 연구에서 네. 난청이 심할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경도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증가하고요. 네. 중등도 난청이 있으면 3배, 음. 고도 난청이 있으면 5배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네. 그리고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지 장애까지 합친다 그러면 그 유병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교수님, 난청이 오는 분은 치매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치매가 진행되면 난청까지 같이 그치. 오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게 더? 뭐부터? 치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렇죠. 등등. 그런데 그 요인 중에 난청이 없는 어르신들, 네. 난청을 가진 어르신들을 비교해 보면 네. 난청이 있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2배에서 5배 높다는 뜻이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 소리가 안 들어오면은 뇌에서 또 활동이 안 되겠죠. 네. 안 되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인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쇠퇴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렇지. 뭐 뇌가 좀 더 네. 게으르게 움직이겠죠. 네. 그치. 그렇겠네요. 그 헬렌 켈러 아시죠? 네네. 다들? 네. 헬렌 kel러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렸어요. 네네.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물어요? 뭐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은 뭐 예, 지금 말고 예전에 아니 물었다. 안 들리시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만약에 다시 삶을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뭐 안 보이는 걸 선택하냐 아니면 안 들리는 걸 선택하냐 했을 때 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이는 게 보이는 낫지. 게 더 낫다고 네, 생각하시죠. 네, 네, 다들 보이는 그러잖아요. 게 낫죠. 들리고 싶다고.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들리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게 네. 보이지 않는 것은 사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만 네.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야, 이거 다시 한번 네,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사물로부터 사물로부터 멀어지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 네. 그만큼 이 들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맞아. 네. 특히 아기를 키워보니 엄마들은 아기의 그 옹알이 소리. 이제 막 이게 딱 옹알이 소리는 얼마나 귀엽고 근데 듣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제 TV 다른 모 프로그램 보면서 그렇게 듣지 못하는 부부가 아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항상 그게 안타깝다고. 그렇죠. 네. 자, 토크도 이제 정말 이 결론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좋은 오력도 남기시고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닥터 처방전을 갖고 오셨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닥터 처방전. 3살 귀 건강이 8가지 간다. 그러네요. 네. 그럼 3살 때 귀 건강을 잘 챙기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그러지만 노인성 난청이라는 게 64세까지 멀쩡하다가 65세 때 딱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어릴 때부터 쌓이고 쌓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 어려서부터 과다한 소음을 피하셔야 되고 활성산소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 쓸데없이 너무 과식하는 것을 피하시고요. 네. 그리고 귀에 해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흡연은 무조건 귀에 해롭습니다. 네. 또 술도 적당한 양은 괜찮지만 과한 양을 오래 드시는 것 역시 귀에 해롭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켜나가면 100세까지 건강한 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아는 건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했는데 이걸 잘 실천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만일 그래서 내 귀가 좀 안 좋다,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법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특히나 우리 부모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와 그래 못 알아듣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 귀 건강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맞아요. 자식들은 도움일 것 같습니다. 맞아.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동아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정성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소음에 노출되는 것도 아마 귀 건강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처럼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우리 조금씩 귀 좀 아껴줍시다. 네,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자기의 청력을 꼭 검사하셔서 조금 난청이 오셨으면 보청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소리를 잘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요. 여러분들도 듣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롱에 아마 지금 보청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보청기를 다시 한번 꺼내셔서 다시 한번 보청기를 조절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서 건강한 삶을 이렇게 보청기를 통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클립에 여러분의 귀 건강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TV 틀면 뉴스에 뭐 각종 사건, 사고들 뉴스 보고 들을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들 보시고 들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반 여러분의 건강을 무료로 챙겨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벌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에 말하나. 고맙습니다.